임신 중에 한약을 복용을 해도 괜찮나요? 생리통이 특히 좀 심하신 분들은 그 원인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자궁근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제 주변에도 사실 자궁근종 환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한약을 먹으면 자궁근종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맞나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원장님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시는가요? 그렇죠? 네. 저희 병원에도 네. 자궁근종 수술 후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한의사의 진단에 근거해서 처방된 한약은 자궁근종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특히나 한약 중에서도 보약에 대해서 이러한 오해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약으로 알고 있는 녹용과 악교를 포함한 한약과 양방의 호르몬 치료를 비교한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한 논문인데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그 갱년기 호르몬 요법 같은 경우는 자궁근종을 크게 한 반면에 한약은 자궁근종의 크기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궁근종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양약 치료를 할 때 양약만 단독 복용한 경우보다 한약을 같이 투여했을 때 자궁근종의 크기도 더 많이 감소하였고 자궁근종 관련된 증상과 호르몬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설명드린 논문 외에도 자궁근종 치료랑 관련해서 한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한약 치료를 병행해 보시거나 이미 수술을 하신 후라면 빠른 회복과 자궁근종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약 치료를 병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약이 자궁근종을 키우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오히려 자궁근종을 치료를 하는데 한약이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들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약이 어떻게 자궁근종을 치료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한약은 자궁근종 주변에 생기는 과도한 혈관 신생을 억제해줄 수 있어서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골반강 내로 가는 혈류 순환과 노폐물 배출도 촉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궁 환경을 개선해서 근종이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궁근종의 상태가 실제 한방치료에 적응증이 된다면 어떤 처방에 적합한지는 당연히 한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셔야 하고 한의사의 진단에 근거한 처방을 복용하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자궁근종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생약이나 아니면 동물성 약재들을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궁근종이 실제 커지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근종 환자분들 한약 드실 때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역력 회복에 좋은 나로한! 이 질문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 임신 중에 한약을 먹으면 어때요? 하고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던 기억이 나는데 원장님 임신 중에 한약을 복용을 해도 괜찮나요? 아무래도 임신 중에는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약물 복용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약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복용을 꺼리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논문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54명의 임산부들을 추적 조사한 논문인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임신 중에 유산 방지나 입덧, 감기,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한 임산부들 중에서 유산이 된 경우는 없었고 기형아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기를 출산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성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기가 있어서 한약을 복용한 임산부 13명 중에서 10명이 정상 임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약이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인데요. 지금 설명드린 이 연구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해보면 임신 중에 한약 복용은 기형아 발생이나 조산의 위험을 높이지 않고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함으로써 정상 분만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의사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안전한 한약 처방의 종류, 용량, 금기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진단에 근거해서 조치된 처방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맞습니다. 쓰면 안 되는 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저희가 쓰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거고, 이 임산부들께서 드실 수 있는 약들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약을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약을 드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산부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생리통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떤 분은 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크게 심하지 않으시고, 원장님 그 생리통이 특히 좀 심하신 분들은 그 원인이 혹시 있을까요? 생리통은 자궁 조직이 이제 탈락하면서 생리혈로 이제 배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인데, 이 과정에서 자궁 내막 조직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 물질이 과하게 증가하게 되면 자궁 근육이나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생리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방적으로도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혈을 생리통의 주요 원인으로도 보고 있고요. 또 체질적으로 손발이나 하복부가 차가운 냉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골반강으로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통이 더 잘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로스타글란딘이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해서 생리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골반강으로의 네. 혈류량이 떨어지면은 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또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어혈이라고 하죠. 이제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인 어혈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생리통이 만약에 너무 심하다 하는 경우면 단순히 이제 염증 물질의 증가뿐만 아니고 실제로 자궁이나 난소에 동반되는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산부인과적 검진을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생리를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생리통이 심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은데, 이걸 좀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생리통이 심하신 경우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랫배 쪽에 온찜질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처럼 하복부의 혈류순환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자궁도 압박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골반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탄산음료나 아니면 알코올 섭취는 되도록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생리통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면역력 회복에 좋은 나로한! 한의학적으로 생리통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혹시 있을까요?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 한방 치료로도 당연히 이제 치료가 가능한데요. 자궁의 어혈을 풀어주고 골반강으로의 혈류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침이나 뜸, 한약과 같은 다양한 한방 치료가 있어서 생리통을 호전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데 생활 관리만으로는 조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양방의 진통제나 호르몬제 복용으로는 부작용을 겪거나 하시는 경우라면 한방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침을 맞거나 뜸을 하거나 이런 치료들은 사실 부작용은 거의 없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하실 수 있는 치료들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여성질환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사실 이 얘기들 말고도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환들도 있고.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저희가 2편을 제작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때 또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싫겠지만 나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을 맡은 양승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주신 김선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역력 회복에 좋은 나로한! 구독!